언론아싸 방송 2분 전입니다. 방송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지키는 시민들의 미션. 자, 첫 번째, 수신료 분리징수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탄원에 참여하기. 두 번째, TBS 살리기 주민조례 발의에 서명하기입니다. 와인님, 서명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인터넷 주소창에 bit.ly/를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뒤에 띄어쓰기 없이 수신료 탄원서 제출, TBS 살리기 이렇게 각각의 제목을 쓰면 됩니다. 이조차도 귀찮다 그러면 방송 제목 밑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시면 서명 링크가 있으니까 이름과 주소 등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TBS 주민 조례안은 만 18세 이상 그리고 서울 시민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 온라인으로 서명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러면 그냥 민주언론시민연합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번호는 02392-0181입니다. 일단 전화를 주시면 아주 친절히 응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채널 고정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언론아싸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윤희님은 뉴스를 주로 뭘로 보세요? 아, 저요? 저는 이제 핸드폰 포털 사이트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언론사별로 대표된 기사들이 있잖아요. 좀 재밌는 제목들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사실 TV로 뉴스를 잘 보진 않았는데 바이든 날리면 이후로 뉴스가 재밌더라고요. MBC가 큰 공을 세우셨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송도 많이 하시는데 매일매일 요즘 그 시사 현안들 이렇게 네, 따라잡기 따라잡기 바쁘실 것 같아요. 많이 버겁고요. 이게 매일 특종이에요. 너무 맞아요. 신기할 정도로 매일 매 순간 특종이라서 저 같은 일반인 분들은 지금 너무 약간 과부하 상태일 거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예, 적어도 언론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차근차근 쉽게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으로 생방송 했잖아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네. 나중에 생방송 하고 나서 소감요? 네, 후기. 네. 저도 방송 기자라 여러 가지 생방송을 많이 해봤는데 저번 방송만큼 어색했던 적이 아, 그래요? 네. 볼 때는 별로 안 그렇게 느꼈는데? 아니, 제가 다시 보니까 되게 어색하고 네. 좀 그렇더라고요. 아, 오늘도 많이 어색하거든요, 아직까지. 아니 그래도 지난주에 올리브영 나름 네. 예, 유머 개그 코드도 쓰시고. 올리브영에서 곧 협찬이 들어올 거예요. 아, 그래요? 기다립니다. 네. 그래서 자기 반성의 시간이었군요. 그렇죠. 아, 방송인으로서. 네. 어땠었습니까? 저는 역시 하이킥의 힘. 뉴스 할게 오늘 제가 말을 못했어요. 오윤희의 생방송을 힘이죠. 하니까 네. 접속자분들이 지금 동시 접속하시는 분들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네. 엄청나게 늘고 있고 저희 이제 그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 녹화 때보다 훨씬 더 많아져가지고 더 긴장을 하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M님은 녹화주의자잖아요. 그쵸, 예. 녹화 이게 생방송으로 하는 거는 무슨 또 사고가 있을지 모른다. 녹화를 하자라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여튼 초기부터 하여튼 녹화를 주장해서 몇 회까지 버텨왔는데 네. 이게 버텨왔어요. 생방송 요구들이 하도 많으셔서 응했는데 또 이렇게 조회수가 기존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동시에 사실 생각보다 많이 접속하셔서 좋은 것도 많이 녹화주의가 남겨주시고. 틀렸구나라고 과거에 돌아보면서 생방송을 잘 준비해야겠다. 근데 네. 약간 말실수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부담은 있어서 네. 좀 조심하면서 좀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은 좀 들어요. 아니요, 저 생방송하면서 오히려 방언 터지듯이 말도 되게 네. 많이 잘 하셨어요. 네. 맞아요. 우리 TBS. TV는 지난주에 못 나오셨어요. 네. 보셨어요, 방송으로는? 네, 봤습니다. 저 초기부터 유튜브 생방송이자였잖아요. 네. 늘 주장을 했는데 제가 주장을 하고 나서 첫 생방이었는데 빠져서 좀 아쉬웠고요. 네. 제가 없으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오늘은 완전 재밌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댓글이나 영상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다 지난 시간에 다 소개는 못했는데 일단 압도적으로 오윤의 팬분들이 굉장히 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네. 오윤의 김인옥님, 오윤의 사랑해요. 정치인 300명보다 더 영향력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예. 아시는 분인가요? 그러니까. 네. 반면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오윤의 초심을 네. 잃었어. 이런 말 제일 많이 들어요. 예, 너무 똑똑해진. 이제 시사 정치 전문가. 크크크. 화이팅. 예. 전문가는 아니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반강제로 매일 시사 뉴스를 좀 보다 보면은 아마 저보다 더 똑똑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런 본방을 못 봤군요. 하지만 꼼꼼히 시청하고 이동관의 악행을 제대로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TBS 조례에는 경기도민이라 서명해봐야 소용이 없겠네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네요. 맞습니다. TBS 주민조례 발안은 18세 이상 서울 시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경기도민이시면 서울 사람 많이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예. 18세 이상. 네, 그리고 김동호님 반가워요. 노조 위원장님들 확실하게 좀 까주세요.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젠 이판사판 아닙니까? 할 말하고 살자고요. 화팅. 좋습니다. 대박치자님은 KBS 수신료는 정당하게 쓰이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정치자금이나 횡령 이런 건 없는지. K님 간단하게 답해 주시죠. 네, 저희는 저기 국회 결산을 받고요. 또 감사원 일상감사도 받고 있고 이런 회계 자료가 인터넷 가면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투명하게 나오죠? 투명하게. 예. 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솔직히 공영방송 왜 지켜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MB 때는 대안이 없었지만 지금은 유튜브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논조의 뉴스, 전형 막장 드라마, 소재만 바뀔 뿐 매번 비슷한 다큐의 공영방송 이거 왜 지켜야 하나요? 차라리 TBS 뉴스공장 신장계엄 내쳐질 때 지금처럼 나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예, 그때는 뭐 하고 이제 네. 와서 그러냐 이런 발언이에요. 네. T님이 대답을 좀 해주실까요? 저 대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일단 공영방송을 왜 지켜야 하냐에서 꼭 나오는 게 유튜브 보면 돼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유튜브의 원소스는 사실 공영방송이나 네. 아니면 이제 신문사들의 취재력, 그다음에 그런 인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소스들이잖아요. 그 소스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영방송이 없어졌을 때는 유튜브조차도 이제 제대로 된 진짜 뉴스를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165분이 들어와 계시고 광채님께서 송지연 지부장님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비읍 이응님께서 진짜 참 언론 방송인 분들 나오셨네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요번 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또 무슨 말을 했는가. 예, 매일매일 입만 열면 아주 큰 폭탄을 터뜨리시는 것 같아서 한시도 뭐 하여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요번 주에 했던 이동관 발언 중에서 특히 좀 인상적인 것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노영방송이라는 말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노영방송이 실체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를 든 게 KBS는 50%, MBC는 80%의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게이트 키핑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방송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여기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YTN 같은 경우는 75%고 TBS는 30%입니다. 저희는 노영방송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신 말씀이라서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지만 어떻게 다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노영방송도 아닌데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게 TBS. 말이에요. 예. 괴롭히지 말아야 되는데. 이번에 9월 4일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라는데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출석을 해서 그때 한 말이죠. 예, 어떻게들 보십니까? 그 본인이 사실 가짜 뉴스와 전쟁 벌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그래요. 뭐냐면 KBS 50%, MBC 80%의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게이트 키핑 기능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방송한다. 이 게이트 그- 키핑은 키핑이 뭐예요? 뭔지 잘 모르고 데스킹 하시- 과정이거든요. 기사를 송고를 하면 그 수정해서 이제 나아가는 과정까지 사실 저희가 만약 이제 이 직전에 국회를 출입했는데 국회에서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 그 기사를 이제 국회 반장들이 현장에서 보고 안에서 데스크들이 보고 그걸 또 부장이 보고 이런 촘촘한 과정을 거쳐 출고가 돼요. 그럼 또 이제 위에 국장 편집부에서 하나하나 다 체크하는 과정들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거는 과정을 모든 사실 언론사가 기본으로 기본이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사실 게이트키핑 기능이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방송한다. 이런 거를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사실이 상당히 아니고. 부적절한 발언이고 네. 자꾸 이제 민주노총이라는 색깔을 씌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언론 노조의 조합원들의 MBC 내부의 구성원들도 그렇고 다른 조합원들이 사실 민주노총과의 어떤
연관성, 그다음에 민주노총의 뭐 강령이나 이런 거에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사실 언론노조 자체에 좀 특수한 독립적인 성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알매도 자꾸 이제 민주노총 방송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을 씌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데가 여러 산별 노조가 이제 다 같이 그렇죠. 합친 곳이지, 민주노총이 막 지도부로 꼭대기에 딱 있고 너네는 이거에 전에 너네는 이거 이렇게 지시하달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그런 거 이렇게 지시받고 이렇게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인데. 저는 또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게 그 이동관 위원장이 유체이탈 화법에 매우 능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이게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이번에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9월 4일 국회에서 과방위 열릴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국무위원 에피소드. 뭐예요?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네. 근데 국무회의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전임 한상혁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위원 회의에 들어오지 마라 그랬어요. 누가요? 대통령이요. 아,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위원장은 마음에 안 들어 했었기 때문에 못 오게 했죠. 네. 근데 지금 방통위원장은 자기가 국무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스스로. 같은 직을 놔두고. 유체이탈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만 바뀌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자, 보십시오. 노영방송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물론 지금 여기 우리 위원장들 나와 계시지만, 언론 노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인 즉, 네. 과거 이동관이 MB 시절에 그 홍보수석 대변인에 근무하면서 언론 장악해왔고 탄압했던 거를 우리 오늘 6회까지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에 이동관이 있었고 그때 그 언론사들에서 장악하고 그 부역하고 장악당했던 저들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 그 노동조합이라는 언론노조? 예, 틀을 가지고 싸웠던 분들이세요. 네. 그러면서 해직당하고 징계받고 그 과정에 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은 그 이 노동조합이다 보니까 노동조합은 결국에는 이제 세력들이 커지는 거잖아요. 건강한 여론이 그렇게 더 확대돼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 공영방송 여론 현장에. 네. 근데 그게 여전히 정권에 비판적이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또 다 가짜뉴스 프레임화 시키고 이게 노영방송화 프레임화 시키고 자기가 유체이탈해서 자기가 국무위원도 아닌데 국무위원이라고. 이동관 씨의 프레임이면 노조원들 탈퇴해야 돼요. 노조원 많다고 노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방통위원장이 국회 나가서 노동조합 탈퇴하라고 지금 압박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거죠. 상당히 부적절한 그리고 행위죠. 방송통신위원장이 그 개개 방송사의 방송이나 편성권에 대해서 이게 침해 소지도 매우 큰 부분이잖아요. 네.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그날 이런 류의 발언들이 너무 많이 쏟아진 거예요. 그런 것들 좀 하나하나 좀 아마 짚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영방송을 가짜뉴스의 본산인 것처럼 뭐 하는 발언들도 계속 이어졌죠. 그 신앙님 전 그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관련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굉장히 황당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기본 시작부터 이제 신앙님 전 위원장이 위원장 한 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서 언론노조와 이번 사안의 연관성을 계속 증폭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프레임이다 생각하고, 물론 그 신앙님 전 위원장의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부적절함이 있고, 그 관련해서 오늘 뉴스타파가 이제 사과문을 냈어요. 그래서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분이던 신앙님 씨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1억 6,500만 원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래서 그걸 뉴스타파에서 인정하고 예. 거죠? 그래서 금전거래 경위는 차후에 이제 명확히 밝혀질 일이지만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그래서 후원 회원과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내부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다만 당시 뉴스타파의 어떤 보도 경위에 이제 신앙님 전 위원이 이제 개입한 것이 없고, 이와 별도로 이것을 기화로 해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김만배 씨와 신앙님 씨의 금전거래를 빌미 삼아서 해당 보도가 완전한 허위였다거나 의도적인 대선 개입이라도 있었다는 양 몰아가고 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좀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날 그 방통위 회의에 나와서 그 이동관 위원장이 한 말은 이런 말입니다. 가짜 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건 중대 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다.
그래서 돈을 받고 조작을 하는 게 가짜 뉴스야. 악순환 사이클인데 인터넷 매체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여기서 인터넷 매체는 뉴스타파겠죠?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곳들이 받아서 증폭시키고 이렇게 편향된 방송을 해서 가짜 뉴스 악순환 사이클을 만든다. 이건 마치 뉴스타파가 뭔가 그런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걸 알면서 방송을 했고 그걸 알면서 공영방송이 인용보도를 했다. 서로 짜고 뭔가를 공모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추정한 걸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행태들이 조그마한 꼬투리를 하나 잡아서 이걸 엄청나게 증폭시키는 식으로 이제 과대 선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이틀 전에 그때 당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국민들의 관심사였고 당시 주요 취재원이었던 김만배 씨가 과거에 이런 발언들을 했다는 것 자체는 공영방송으로서 당연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소재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쪽의 반론이나 이런 걸 같이 담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그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인용 보도를 했다는 것만으로 같이 뭔가 가짜뉴스를 조작했다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면서 최근에 어떤 여론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그것으로 이제 좀 돌파해 보려고 하는 전 그런 의도라고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뉴스타파라는 언론사는 광고도 받지 않고 뭐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언론사잖아요. 그런데 방통위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이걸 폐간해라 마라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 저는 우선 이게 좀 궁금한데. 방통위가 그럴 권한은 없어요. 아, 그래요? 방송통신. 근데 뉴스타파는 인터넷 언론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폐간하거나 방통위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인터넷 언론은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거든요. 그래서 폐간시킬 수가 없고요. 그 특별히 무슨 시정 조치를 직접적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계속 이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사에서부터 이제 공영방송 뭐 완전 구조조정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유튜브에 여러 가짜뉴스 퍼뜨리는 애들 가만 안 두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맥락에서 가짜뉴스 없앤다라는 명분으로 유튜브에도 뭔가 좀 손을 이렇게, 대겠다? 예, 그런 협박용 이런 포석이 아닌가? 뭐 네. 이런 근데 생각도 좀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입장이 나왔잖아요. 아, 맞아요. 뉴스타파 네, 관련해서요? 이 보도 관련해서 희대 대선 공작이다 이렇게. 근데 보통 그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거는 선거에서 진 쪽이 보통 그러거든요. 주장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주장하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직까지 불안한 것 같아요. 아, 인정하기. 본인들의 정권이 아직 불안해요. 어떤 불안감이 내재돼 있다. 그 기저에.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총선이잖아요. 네. 총선을 앞두고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후보자 검증 보도 네. 나올까봐 두려워서 미리 엄포를 놔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도 되게 크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제가 뉴스타파 기자분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거든. 이 맞아요. 취재 끈질김과 이 파고듦이 이 검찰 특활비도 여기서 다 빠달린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밑보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눈에 예, 질환이 예. 올 때까지 3만 예. 페이지의 특활비를 막 다 참 기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여기 있는 기자님들은 그러면 참 기자가 아닙니까? 여기 있는 기자님들은 이제 앞으로 여기서 말씀하시거든요. 댓글에서 또 싸워라, 끝까지 싸우고 끌어내려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거에 종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언론 아싸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언론에는 나오지 않는 공영방송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2시에, 오후 2시에, 네. 예, MBC에서 아주 큰 사단이 벌어졌죠? 네, 그 차기환 이제 김성근 이 두 방문진 이사가 처음으로 이제 방문진 전체 회의에 출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 MBC 이사회인, MBC 경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네. 김효재 이상인 그 2인 체제로 그때 당시에 이제 임정환 이사의 사퇴하자 이제 보궐로 이제 차기환이라는 정말 희대의 공영방송 이사만 사연임하는 그래서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해서 박근혜 정권까지 2번이나 방문진 이사를 했고 그 다음엔 KBS 이사를 했던 인물이 이번에 다시 이제 MBC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차기환이라고 네. 대표적인 극우 일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네. 그런 인사예요. 그래서
5.18 북한군 개입설 이런 것을 리트윗하고 세월호 유가족들 단식할 때 이제 일베들이 조롱하고 이런 것들을 또 퍼날르고 그리고 근데 이 차기환 이사와 네. 또 김성근 전 본부장이라고 이제 그 적폐 경영진의 한 명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법인카드를 내부 감사를 했는데 법인카드 부당 사용액이 5천만 원이 넘었어요. 아, 그때 말씀해 주셨던 네. 거 수취해서부터 해가지고 예, 골프장 그쵸. 예약. 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몇백만 원도 안 되고 막 다툼에 있는 법인카드도 다 사사치 뒤져서 내쫓고 있는 지금의 정권이 법인카드 5천만 원 부당 사용이 확인돼서 토해냈던 인사를 다시 박문진 이사에 임명시킨 거예요. 네. 그 두 사람이 오늘 처음으로 박문진 전체 회의에 참석하는 날이어서 네, 네. 저희가 이사 자격으로 예, 처음 오늘 출근을 한 건데요. 그래서 5.18 그 기념 사업회랑 그다음에 세월호 유가족들이랑 같이 네. 밑에서 이제 집회를 항의 집회를 했고 네. 이제 박문진으로 올라가서 이제 항의 피켓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현장. 장면 한번 현장 영상 함께 보시죠. 폭행 같은 걸 해가지고 누가 누굴 폭행합니까? 강기영 이사 당신들이 지난 10년 동안 MBC를 그렇게 망쳐놓고 어떻게 다시 이 박문진 이사에 다시 올 수가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직업이 공영방송 이사이신 차기환 씨, 도대체 당신이 10년 동안 공영방송에서 했던 짓을 알면서 지금 자랑스럽게 카메라 들이대고 뻔뻔하게 이런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뻔뻔하지 않습니까? 손대지 마! 오병 하십시오. 손대지 마세요. 자, 지금 어디 더러운 손을 갖다 대라! 자기한 씨 답해보십시오. 여전히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 이야기 할까요? 네, 해보십시오. 아니, 딱 오자마자 진짜 기괴하다. 갑자기 이제 사진을 이제 셀카로 해갖고 언론노조 위원장이랑 저랑 있는 쪽에서 이제 찍겠다라고 그러고 네.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똑같은 모습이 EBS 이사에 그렇죠. 임명된 강규영 씨. 거기가 최근에 EBS 이사회에 첫 출근해서 네. 출근하자마자 이제 노조원들이 피켓팅하고 있으니까 기념사진 찍읍시다 이런 행동을 보였거든요. 유명했죠. 2017년 그 당시 이제 저희 142 공영방송 사수 투쟁 파업할 때 그 강규영 씨가 그 KBS 이제 이사였어요. 이사였고 그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라든지 이쪽에 이제 저희가 파업 투쟁하면서 가면 피켓팅 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 와서 이제 막 회의해서 사진 찍고. 그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속이 이제 그 말하자면 일베씩 그냥 그 조롱 이런 것들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그 아마 지금 차기환 씨한테도 이게 아마 이제 전염이 됐거나. 세월호 유가족들 단식 농소하는데 옆에서 폭식 투쟁하고 했던 그런 일베들의 글들을 퍼날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태에 어떤 연관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참하네요. 일단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만 MB 때 그 언론 장악 기술자로 이제 그 명성을 날렸던 게 아니라 그 시절에 MB 때 KBS 이사, MBC 이사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방송사 소속만 바뀌거나 그렇죠. 뭐 네. 차기한 씨는 같은 데를 다시 컴백한 거지만 네. 다 이사로 지금 다시 등장한 거죠. 하나같이 정말 화려하게 처참하네요. 아니 이게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열받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끼리 뭐 사조직 해가지고 모임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MBC에는 세금은 들어가진 않지만 어쨌든 공영방송 MBC를 관리 감독하는 인사들의 수준, 도덕성 수준이나 인식 네. 수준이 저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두 사람이랑 직접 뭔가 대화를 나눠볼 기회가 사실 최근에 없었는데 네. 그 김성근 그 본부장이 먼저 왔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법인카드 5천만 원 사용에 네. 대해서 인정하시냐. 네. 계속 답을 못하고 이제 지금 회사가 어려우니 뭐 어떻게 어쩌고 이런 이제 중언부언하고 막 이러다가 그때 토해냈거든요. 본인이 인정하고. 아, 5천만 원을 다시? 5천만 원 회사에 토해냈어요. 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토해내지 않았다. 그게 강압에 의해서 했을 뿐이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반환한 게 강압에 의해서 아니 회사가 개인한테 5천만 원 토해내를 어떻게 무슨 강압을 해요? 이미 퇴직하는 사람한테. 오, 네. 불법적인 그래서 거를 어쩔 수 없이 한 걸 가지고 그렇게. 그걸 제가 법률적으로 바로 잡겠대요. 그래서 2018년에서 지금 5년 동안 바로 잡지 않고 5천만 원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언론 보도로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네. 뒤늦게 이제 이것을 그때 그럼 토해냈냐 막 이랬더니 뭐 기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뭐 업무상 MBC의 영업 비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같이 먹은 사람을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아이고야.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뒤에 차기환이 또 등장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럼 됐다 김성훈 본부장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차기환 그 이사한 차기환 씨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아직도 5.18
그래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생각하냐. 네. 그랬더니 또 다 아까 이제 얘기한다면서 온갖 장황서를 자기가 5.18 조사위원회 참여하고 뭐 지만 원씩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한참을 얘기해요. 그래서 5.18 북한군 개입서에 동의하시냐 했더니 또 뭐 얘기하다가 뭐 구체적인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뭐 이래요. 그럼 사과하겠냐라고 했더니 사과는 무슨 사과냐. 자기가 그것을 공론의 장으로 5.18 북한군 개입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려서 그런 공로가 자기의 대단한 공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과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러니까요. 생각하는군요. 그러니까 그걸 쉬쉬하고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던 것들을 자기가 북한군 개입설을 리트윗하고 퍼 날라서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18 유가족들이나 뭐 사과할 생각 없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과는 자기가 무슨 사과냐. 공론의 장으로 올리는 걸 막는 당신들이 국민들을 갈라놓는 거다. 이런 발언들을 지금 이 사람이 차기 방문지 이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고 이 그 공영방송 측면의 이런 이사들 인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 문제는 보통 이제 그 공영방송의 이사들 선임을 하는 과정에서 네. 공개적으로 해요. 공모를 거치고 네. 그 뭐 비전이라든지 자기의 직무 수행 계획 같은 것들을 내면 그걸 이제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나 구성원들이 아, 이 사람이 이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네. 이 사람의 자질이라는 거지 이런 거구나. 알게 될 그 적적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다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만큼은 너무나 다 깜깜이었다는 거예요. KBS, MBC, 맞아요. EBS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게 공개되고 했다면 걸러졌죠. 왜 모릅니까? 이게 MBC에서 하고 그러면 결격 사유가 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결격 사유를 아는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처분 신청도 여기야말로 게이트 키핑이 없는 어,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게이트키핑이 없이 그냥 들어오는 네,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건 들어와요. 정말로 저희가 기록하고 끝까지 이 사람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을 안 하기 위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관심인 것 같아요. 이게 관심이요, 사실 뭐 네, 관심. 국민분들이 지금 뭐 방문진 앞에 와서 뭐 이렇게 거대하게 집회하고 이러기 사실 진짜 어려운 부분들인데 네. 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시도 하나하나 다 기록되고 있거든요. 네. 이것들에 대해서 차곡차곡 크게 관심 가져 주시고 지켜봐 저희 뭐 주시면 예, 돼요. 언론 아싸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좀 지지해 주시고 네. 응원 댓글도 좀 달아 주시고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쌓여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차 의원한테 마지막에 들어갈 때 그래서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때 이사였거든요. 그때 MBC의 경영 관리 감독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MBC가 옳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을 하지 못하면서 계속 이제 그냥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뒤에 딱 가면서 제가 앞으로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마치 약간 무슨 결기. 예, 좋게 말하면 결기고 네. 약간 무슨 협박하듯이 네. 제가 앞으로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씩 웃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서로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이동간의 90도 폴더 인사와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소름 끼치네요. 예. 근데 이 저기 오늘도 이렇게 피켓팅하고 그 앞에서 계속 질문 던지고 했는데 혹시 이러다가 고발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 뭐 그런 거에 최근에 네, 국민들이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언총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 저는 이런 단체가 있는 걸 몰랐어요. 네. 이 언총이라는 데가 KBS, MBC, YTN 그 2017년, 18년에 자기들이 특수 폭행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폭언을 당했다라고 해서 이 노조 전임자들, 노조 관계자들을 고발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옛날 거를 가지고 왜 지금 와서 새삼스레 이러는지 뭐 어떤 폭행이 있었다라는 얘기인지. 이게 먼저 이제 언총이 뭔지 좀 알아야 되는데 네. 언론인 총연합회라고 지난해 말인가 생겼어요. 아, 신생단체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도 언론 노조에 대응하는 어떤 단체 내지 기구인 것 같아요. 창립 기념식 때 국회의원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축사도 하고 뭐 그래서 일종의 보수 성향의 뭐 기자들, PD들의 어떤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회장님은 회장님. 그 거기 언총 회장님이 YTN 지금 아이고야. 계십니다. 현지 YTN에 예. 계신 분이 지금 회장이라고요? 그렇죠. 네. YTN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여기저기. 그러니 말 여기저기 꼭 한 번씩 껴있어요. 네. 이 고발한 거는 그때 YTN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당시에 2017년도인가요? 최남수 사장이 이제 지명이 됐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좀 부적절해서 친재벌적이고
그런 행태들이 있어서 저희가 반대를 했고 최현수 사장이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우리 한번 사원들한테 물어보자. 투표를 해서 50% 나가라는 여론이 50%를 넘으면 내가 나갈게라고 네. 승부수를 던져서 50%가 넘어서 나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파업도 했고 그렇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 이런 뭐 갈등도 벌어지고 뭐 물리적인 충돌도 있고 그랬어요. 네. 그거를 지금에 와서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맞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폭행을 당했다는 게 근데 그분 안 맞은 것 같은데. 어디가 부러졌어요? 아니면 상처가 나왔어요? 그러지는 않은 것 근데 같은데. 이게 고발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 근데 기억만으로? 그렇죠. 그때 이게 이 엄청 사진. 이 창립 기념식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는데 그때 이분들이 무슨 영상을 틀었냐면 그 당시에 뭐 KBS MC도 물론이고 이 고발한 내용의 그 영상들 그리고 저희가 뭐 갈등하고 막 막아서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거 봐라 언론노조가 이렇게 폭력적이다 하면서 틀은 영상들이 있어요. 네. 그 영상들을 근거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KBS, MBC도 마찬가지 지금 이런 그렇죠. 상황, 그러니까 지금 차기환 이사 출근할 때 이렇게 막아선 피켓팅한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것들을 거죠. 가지고 그러니까 폭행이라고 하나요? 오늘 차기환도 이제 휴대폰 찍으면서 이제 증빙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가. 이들이 사실 검찰을 좀 장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폭행의 범위가 처벌하려고 하면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굳이 직접 때리지 않아도 뭐 위협을 가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몰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나중에 법원으로 가면 사실 다 무혐의 받고 나올 거다라고 보이지만 수사기관을 자기가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죄라는 죄는 다 걸어서 일단 고발하고 보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폭행의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여유 있고 뻔뻔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게 그 당시에 이제 5년 전, 6년 전 공이 이제 그 공영 언론 종사자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당하고 그 과거에 이제 정권에 그 부역했던 그 세력들에 대한 일종의 심판이었는데 그 심판의 과정을 다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정권이 바뀌니까 자기네들이 그 다시 권력의 정점에 가게 되고 다시 이런 저항 세력의 언론인들을 또 프레임화 시키고 뭐 특수 폭행이나 이런 이제 범죄화까지 이제 시켜버리는 거죠. 저는 그 연장이라고 봅니다. 자신들의 과거를 지워버리고 다시 또 그것들을 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시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좀 하여간 좀 어이없네요. 그 옛날 일을 가지고 오히려 이제 와서 폭행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라는 게. 근데 이거는 국민들이나 시민들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되게 억울하고 말도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알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이슈화를 시킨다는 것도 너무 웃긴 일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오늘 영상을 보면서 누구 한 명이 눈을 레이저를 쐈다 이러면서 특수폭행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수하면 되게 좀 특수하잖아요. 네. 이상 있어 보이잖아요. 세 보이고. 네, 세 보이고. 뭔가를 다 포괄하는 느낌인데 저희도 6년 후에 어쩌면 또 또 그러니까 다음- 오늘 아까 저 다음 최기환 이사- 이사가 네. 찍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요. 찍은 거 가지고 6년후가 아니라 당장 내일 모레 있을 내일 수도 모레도 있고, 예. 그렇고, 2년까지 네. 가지도 않을까요? 아마도 자, K, 네. 네. 예 말씀하죠. 언론노조를 좀 폭력적인 단체로 맞아요. 비춰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런 거 하지 못하게 또 막는 그런 것도 그리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것도 있고 지금은 네. 서로 뭔가 좀 튀어보려고 하는 특히 극우파들 내에서 튀어보려고 하는 경쟁이 좀 치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K로 넘어갈까요? 예, KBS 이번 주 어떤 일 있었습니까? 예, 저희도 뭐 얘기하자면 한 장짜리 컷 네, 사진 컷 좀 너무 보여주시죠. 크죠. 예, 제가 예. 이 이미지를 예쁘게 들어가네요. 준비한 이유가 KBS가 올 연말에 방송사는 방통위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사. 그래서 이제 그 주가 아마 ETV가 이제 다시 3년 허가를 재허가를 받는 부분이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그 전 단계로 지금 약간 그 국민들의 시청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이에요. 일반적인 그냥 형식적이고 그런 절차이긴 한데 워낙 지금 국민의힘부터 해서 ETV를 그냥 아예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곧 이제 이것도 분리를 시키고 민영화까지 간다는 정말로 이제 괴담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까지도 아까 9월 4일 그 자리에서 또 취임사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막 쏟아냈어요. 공영방송의 체질을 아예 개선하겠다. 다 맞다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수신료 분리고지 같은 것들 저렇게 무도하게 하는 거 보면 꼭 이게 뭐 그들만의 상상이라고 하기엔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또 현실적으로 가까이 와 있는 얘기일 수도 있고 해서 ETV 지금 제어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좀 모순적인 게 만약에 제어가를 하지 않는다면 이게 그 김효재 지금 이제 물러났죠. 권한 대행이 있을 때 3년 전이지 않습니까? 3년 전에 KBS 상황을 가지고 제어가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수신료 분리고지로 인해서 재원 감축이라든지 KBS의 주변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질 거라는 전제가 없을 때의 그 뭐 평가였단 말이죠. 허가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게 전제 조건 자체가 지금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국힘이라든지 이쪽은 사실상 전혀 또 자기네들이 권한을 갖지 않고 있는 그런 주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네,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국민 의견을 청취해서 제허가를 위한 심사의 데이터를 모은다. 아마 참고하는 자료 네, 정도로 참고한다. 쓰이는 걸로 알고 그런 있습니다. 거고 그다음에 제허가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심사를 하죠. 그 심사위원회가 그래서 만약에 불러주고 평가 기준에 제허가를 따라서. 제허가를 못 주겠다라고 떨어뜨리면 그러면 더 이상 그렇죠. 그건 방송사로서 이제 존립할 수 없는 거죠. 사업자가 방송을 반납하든지 아니면 이제 정파를 전제로 이견을 이제 개진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사실은 정파까지 간다는 거는 그건 너무나 지금 생각하기 좀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지금 모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다. 왜? 일단은 국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방통위의 그 어쨌든 간에 이게 심사를 통해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을 왜 정치권에서 이렇게 하라 마라 주문을 하느냐. 마치 TV조선 재승인 문제하고 같은 꼴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어쨌든 간에 전임에서 이런 수신료 분리고지라든지 KBS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채로 내줬던 것을 그것 때문에 지금 다 무너진 거를 다시 평가하겠다. 그 점수 기준대로. 두 가지 모순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좀 마무리하자면 지금 시청자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TV에 사실 국민들의 저는 희노애락이 다 담긴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지키기 위해서라도 좀 홍보를 좀 할게요. 방통위 저 이제 사이트 들어가면 가시면 저 국민들 시청자 의견을 좀 남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국민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여쭈셨기 때문에 저런 것부터 조금 시작을 해주시면 아마 이 TV 지키는데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네,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홈페이지. 검색창에 네. 치면 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댓글에 ETV 안 없어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뭐 어떤 의견이시든 KBS ETV를 TV가 뭐 진짜, 어떤 예. 면에서 좋다. 이게 계속 다양한 공영방송으로 의견.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KBS의 경영을 가장 악화시키면서 자기들이 수신료 분리고지하면서 경영 수준을 악화시키는 사람들이 KBS를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저는 맞죠. 네, 가장 아꼈던 자주 봤던 학창시절에 자주 봤던 게 K2거든요. KBS2인데 많은 방송 종사자들이 지금 되게 관심 있는 게 KBS2가 과연 어떻게 될까? 맞아요. 네, 제어가 안 된다면 초유 사태잖아요. 그래서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거를 정말 없애버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없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KBS 1과 2의 직원들이 뭐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그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1TV 리소스다, 2TV 리소스다, 그걸 누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것도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해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고 지금의 문제는 너무 이런 것들을 막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수신료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될 문제지 이렇게 그냥 정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냥 쪼고 해체시키고 분리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인 절차입니다. 그 정치 논리만 앞서는 거죠. 네. 자, TBS 오늘 그 제일 먼저 실시간 채팅으로 그 광채님이 질문을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TBS가 김어준 총수하고 이강택 대표에 제기한 송사에 대해서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사장의 농간인가요? 뭐 이런 질문도 남겼어요. 이 얘기 포함해서 TBS 상황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올 때 이 질문이 반드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직 김어준이 지금 저희 TBS에 나간 지가 지금 벌써 8개월이 넘었는데 불구하고 계속 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서울시의회, 저희 폐지 조례안을 만든 서울시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김어준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요구였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걸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박노왕 이사장이 오면서 마치 시의회의 미션을 클리어하듯이 네, 이거 하나씩 해치우고 있는 느낌이고 대표이사는 계속해서 사실 인적 쇄신을 거부한 상태에서 그걸 통해 압박하면서 이걸 계속 하게 한 거거든요. 저는 되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방송 종사자로서 방송사가 외부 프로그램 진행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거는 방송사 스스로가 편성권이나 아니면 방송의 자율성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내던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TBS에 대한 이런 공격이 결국 김어준을 향한 것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직까지도 물고 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담하고요. 네. 근데 이 손해배상 부끄럽습니다. 소송의 그러니까 이유가 뭐죠? 뭐 어쨌기 때문에 손해를 입혔다는 거죠? 말하기가 좀 죄송스러운데 김어준이 TBS 의 가짜뉴스를 통해 이미지를 TBS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6년 동안 청취율 1위를 만들어 오고 솔직히 TBS의 매체력을 되게 상승시킨 측면이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 측면, 네. 그러니까 제3자적인 입장에서 밖에서 보면 김어준 씨에 대한 뭐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자기 생각에 따라 좀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근데 김어준 씨가 TBS에 끼친 어떤 영향? 엄청나게 사실 영향을 미치고 TBS 경쟁력을 사실 키워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TBS가 김어준 씨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는 게 사실 좀 이미 떠난 지 오래인 진행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황당하네요. 그 1억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이런 그러니까 1억이라는 것도 되게 너무 그래요. 만약에 진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면 저희 예산은 350억. 네, 이 정도는 청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저는 전 대표, 이런 사례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전 대표한테도 손해배상을 네. 청구했어요. 지금까지 MBC나 KBS나 YTN이나 전임 사장한테 손해배상을 이렇게 액수를 그러니까 그런 거 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정권 하는 거군요. 다음에 하세요. 그러니까 내부 구성 진행자가 개인이 혼자 방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거기도 나름의 게이트 키핑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언론사에는 그거를 지금 그만둔 지 8개월 된 사람한테 뒤늦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동안 사실 뭐 TBS 경영진은 무엇을 했으면 그러니까 사실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억지 소송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 외부의 압력, 언론을, 그러니까 이런 걸 빌미로 해서 저희를 압박하는 건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건 이게 하나의 또 역사적 사례로 남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부끄럽고, 네. 또 다른 언론 종사자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TBS를 네. 약간 테스트 베드처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쿡쿡 찔러가지고 뭐가 맞아요. 먹히면 이제 쫙 다른 데도 이제 쓰는 방법으로. 지금 이 질문 올려주셨던 광채님은 언론 전문가신데요. 강규형은 유명하죠. 법인카드로 애완견 행사하고 애견 카페에서 쓴 사람. 정확히 알고 계신데 아까 우리가 EBS 그 카메라 예. 찍었다는 강규형 네. 이사가 KBS 이사일 때 했던 맞습니다. 얘기 했는데 예,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네. 자, YTN. YTN은 이게 민영화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고 사실은 이런 KBS, MBC 자, 지금 저 지금 YTN을 네. 의미하는 뭐야? 이미지 컷 저거는 뭡니까? 무슨 지부장님이에요? 뜻입니까? 저, 지부장. 아니 저 정도로 제가 이게 자의식이 과잉된 사람은 아니고요. 저게 어느 영화 장면인지 아시나요? 모르겠는데. 미드 저 왕자의 게임에 네. 저 칼 들고 있는 사람이 존 스노우 주인공이에요. 네. 다들 왕자의 게임 안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네. 아, 역시 굉장히- 올리브영을 하시는 굉장히 뭐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네, YTN이. 정말 저기서 막 민영화라는 것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게 진짜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 다음 장면에 어떻게 되느냐면 뒤에서 이제 우군들이 다 몰려와요. 우군 백만 대군이. 몰려와서 네. 저기서 딱 여기가. 싸우는데 시민들, 네. 시민들이. 네. 근데 YTN은 이번 주에 예고대로 오늘 전자 공시가 나왔어요. 한전 KDN이랑 마사회 지분을 합쳐서 통으로 매각한다 공고가 나왔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제 YTN 민영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고, 아마도 이제 다음 달 중순쯤이면 공기업이 내다 팔기로 한 YTN 지분 30%를 어떤 기업이 가져갈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헐값 매각이 이루어지는지, 뭐 특혜가 있는지 뭐 다 철저히 다 따져볼 거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다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할 거고요. 근데 이게 워낙에 처음 만난 사태고 다른 선례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예. YTN 주식을 팔라고 할 때는 공기업 경영 효율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나온 지금도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미 갖고 있는 주식을 헐값에 매각한다면 이게 무슨 경영 그렇죠. 효율화죠? 말도 안 되는 거고, 한전 KDN은 적자 기업 아니고요. 한전이 적자죠. 그 뭐 YTN 주식 이거 판다고 뭐 한전 적자가 해소될 리도 없고, 특히나 한전 KDN이나 마사에는 YTN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우리한 기업이고 해가지고 더 이상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압박해서 팔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YTN 본체는 뭐 그들의 주장대로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으니 망가지게 놔두고, 원하는 건 아마도 YTN 라디오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정부 여당에서는 라디오 시장에서 대단히 열세라고 생각을 해요. 뉴스 신장식 뉴스와이 킥도 있고 KBS, MBC의 라디오들이 있잖아요. 이 라디오가 최근에는 이제 심층 인터뷰 이런 걸로 매체력이 점점 커지고 여론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그 본인들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극우 성향의 라디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라디오는 분리 매각하지 않을까, 민영화가 되면. 종편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이제 라디오까지 그렇죠. 이제 장악을 하겠다. 예. 그래서 저희 처음에 뭐 공영방송의 필요성 뭐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김어준 씨가 TBS를 떠나서 지금은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게 버스에선 나오지 않는다고요. 이게 공영방송이란 건 이제 브로드캐스트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이게 아무리 유튜브가 강하다 그래도 택시나 버스나 공공장소에서 그럼요. 듣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그럼요. 거예요. 그런 네. 매체를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걱정입니다. 자, 네, 우리가 정신 지금- 똑바로 차리고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재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실시간 수가 줄어들 때마다 지금 막 숨이 막히는데, 동시 접속이 330분까지 갔지만 지금 현재는 262분이고, 그리고 댓글을 몇 개 소개해 드리자면은 써니조님께서 최근 주변인들과 대화하면서 느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공영방송에 갖고 있는 추억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요. 특히 KBS는 아침에 TV 유치원 하나 둘 셋 보면서 학교 갈 준비하고 6시 내 고향 보면서 저녁을 먹고 자기 전에 가족들과 드라마 보다가 교양학단 나오면 후다닥 자로 들어갔던 국민과 함께한 KBS, 자부심 잃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와. 그리고 수K 정님께서 YTN의 결말은 왕자의 기한처럼 다시 이렇게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댓글. 제가 댓글 소개를 너무 많아서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댓글이 여러분 이게 지금 라이브고요. 라이브고 지금 그래도 정말 대단하신 게 200분에서 300분 정도 되는 분들이 이렇게 어렵고 지루한 이 언론 얘기를 묵묵히 앉아서 뭔가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힘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것 정말. 같아요. 네네. 저희가 라이브니까 궁금한 점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님 없었으면 어떻게 뻔 저는 진짜 매번 지금 느끼는데. 많이 힘들거든요. 하이킥에서 자, 얘기하셨어야 공영방송을 되는데. 지키는 여러분들이 바로 공블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설문조사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275분 계시죠? 모두들 댓글창에다가 가장 먼저 없어질 것만 같은 프로그램, 본인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건 아주 주관식입니다. 이동관이 가장 먼저 없앨 것 같은 프로그램,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유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걱정스러운 프로그램. 네. 네.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댓글이 하나 정도 올라왔거든요.
있거든요. 많은 우리 이제 공블리 분들이 부끄러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네. 고생 많으시네요. 다음 주는 꼭 뉴스웨이킥에서 얘기하고 와야겠어요. 아, 네. 내가 저희도 일본- 조합원들한테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1회 약간 이 업이 돼갖고 아, 네. 오늘 그래도 홍보를 지금 약간 게을리했더니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네. 예, 진하게 얘기 계속 나눠가자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돈 없으면 꿇어. 줄줄이 공영방송들 예산 삭감하고 있습니다. TBS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한 이후에도 또 KBS도 예산을 깎고 YTN도 그렇다라는 소식 있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주시죠. 그 YTN 같은 경우는 그 해외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위성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위성 사용료도 내고 또 각국의 그 해외 리포터들도 고용을 해서 한 400여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망을 갖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조선일보에서 느닷없이 기사가 나옵니다. 뭐요? 위성 방송 요새 누가 요새 위성으로 방송을 보냐 다 유튜브로 한국 소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거 예산 낭비다라는 조선일보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 그 YTN에 대한 해외 방송 예산을 끊습니다. 끊어버려요? 예, 30억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급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YTN 사이언스라고 해서 과학 채널이 있어요. 이것은 정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된 거거든요. 3년 계약을 해서 연간 40억씩 받기로 했는데 40억을 받으면 그냥 정부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YTN 돈도 그만큼 넣어서 같이 채널을 운영하는 거예요. 네, 과학 채널. 네. 근데 내년부터 돈 안 주겠다. 이것도 끊었어요. 이렇게 과학 중요하게 말씀하시던 그러니까. 분들이. 네. KBS는 어떻게 된 건가요? KBS 같은 경우도요, 그 정부 예산이라 그러면 수신료하고 별개로 국비를 이제 지원받는 네. 부분인데, 이제 그게 한 100억 원 좀 넘는 규모가 아예 그냥 영원으로 완전 전액 삭감이 되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네.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저희가 그 북측에서 하는 그 대남 방송을 약간 방어하는 이제 그런 방송들이 있어요. 네. 대북 북한 방송은 주민을 아니고 대상으로 하는 방송.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전파 같은 일종의 방해 전파 같은 아. 뭐 그런 것들 예, 그리고 예. 또 한민족 방송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국제 방송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공적인 영역이죠. 일종의 그 우리 사회에 정말로 공적인 영역이어서 국비를 이때까지 지원받아왔던 네. 것들인데 이게 사실상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고 과거부터 해서 이제 계속 뭐 200억대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삭감은 되었어요. 조금씩 줄여왔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줘버리니까 100억 원 넘는 돈이면 사실상 수신료까지 이렇게 겹쳐서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전액 삭감이 된 상태다 보니까 네. 이거는 뭐 앞으로 좀 국회에서 예산위가 좀 남아있긴 해요. 한 번 더 기회가 있긴 한데 일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압박하는 거죠. 그 돈줄 가지고. 그럼 이게 뭐 방송 계획이라든 이게 똥땅똥땅 만드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 계획이라는 것들이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다 차질을 빚을 수밖에 근데 없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북한 방송 방해 전파하는 것까지 예산 삭감하면 그거 뭐 어떻게? 안보 불안이 있겠는데 공산당 정치주의자 국제방송 하라며 BBC 동네철처럼 맞아요. 그 얘기했어요. 그 첫 출근길에 한 얘기가 대한민국에도 네. BBC 인터내셔널이나 NHK 국제방송 같은 국제적 신뢰를 얻는 맞아요. 방송 네. 있어야 한다. 이래놓고 그 예산을 그런 관련된 예, 것들 지금 다 전액 자르고 삭감해버리고. 있군요.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이것도 정치적인 이유인가요? 뭐 왜 그러죠? 본인이 일성으로 얘기한 거하고도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거 너무 많아요. 맞는 게 가짜- 없는 것 같은데. 가짜뉴스 전쟁하겠다고 하고 차기원 임명했어요. 가짜뉴스 퍼나르다.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 과거에도 이렇게 언론들을 장악할 때 예산을 그냥 아예 빵원 그냥 프로그램 없애버리고 뭐 이랬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이런 일은 처음 있는 겁니까? 저는 궁금하네요. 그 뭐 하나하나 케이스를 제가 다 뭐 이렇게 살펴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네. 지금 언급한 이런 것들 외에 뭐 최근에 보면은 뭐 다른 통신사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몇백억 대 이렇게 전액 삭감하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기조 자체가 이렇게 갔던 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그렇죠. 기억으로는. 이명박 때도 그 예산을 줄이는 네. 걸로 삭감하는 걸로 압박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아주 옛날은 아니고 지금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조금 더 앞서서 TBS가 완전히 예산 빵원 그렇죠. 네. 네, 가깝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본으로 굴복시키는 것에 거의 네. 최초의 사례. 어떤 인 일이- 것 같은데 TBS 지금 제작비 상황 좀 보여주세요. 지금 아마 다들 놀라실 텐데 지금 TBS FM 같은 경우에 총 주간 제작비가 9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니까 뭐 연간 400억이 필요했고 네. 출연금 뭐 2021년도엔 375억 원, 거의 100억 원 단위들인데 지금 90만 원? 네,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저희가 한 400억 정도가 거의 유지되는 금액이었다고 400억. 평균. 네. 근데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55억을 깎고 55억을 깎고 작년에 88억을 깎고 이제 저희 딱 인건비밖에 올해는 안 된 상황이라서 네. 저희가 3월에 남아있던 금액이 한 11억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 11억을 3월 안에 다 썼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지금 예, 사람이 몇 4월부터 명인데. 예. 돈이 없이 지금 하루하루 허덕이만 살고 있는데 지금 제일 뭐 너무 죄송한 거는 지금 TBS EFM 같은 경우에 총 주간 제작비가 저기 잘못 나왔네요. 잘못 나왔습니다. TBS 3만 원이에요. EFM이 총 네. 주간 제작비 3만 원. 아 3만 원입니다. 주 3만 원, 네, 13만 원도 아니고요. 네, 3만 원이에요.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게 잘못 나가는 건데요. 그리고 최일구 출연료 지난번에 기사가 나왔고 제가 언급했는데 9,600원. 그래서 주당 10만 원입니다. 진짜 이게 13만 원이고요. 일반 출연자분들한테는 만 원을 듭니다. 최일구님이 거의 2년 가까이 이 출연료를 받고 진행해 주시는 그건 건가요? 아니고요. 한 올해 한 3월부터 정도. 올해부터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이런 그 출연료를 받고도 꿋꿋이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예산 삭감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예산 삭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게 뭐고 그 효과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단 저희는 솔직히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저희가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작비거든요. 네, 제작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컨텐츠들을 내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받는 그런 컨텐츠들을 내리다 보니까 광고 수익이 또 없는 거예요. 저희가 공익 광고밖에 하지는 그렇죠. 못하지만 예. 그 광고 수익도 줄어드는 거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지 못하면 청취율이 떨어지는 거고, 청취율이 떨어지면 또 수익이 또 줄어들고, 악순환이고. 네, 악순환인데 또 예산은 안 주고, 그러니까 니들 한번 죽어봐라. 네, 다 꽉꽉 막아놓고 죽어봐라라는 건데. 근데 TBS 같은 경우엔 실제로 계속 이제 조례 폐지하면서 네. 예산 줄이고 이렇게 되면서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예산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나 서울시 의회에 네. 좀 잘 보이면 이 사람들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내부 기류가 꽤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죠.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제 뭐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제까지 유지했던 프로그램들이 없어지고 이러면 정말 투쟁해야지 막 그런 마음으로. 싸워야지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제작비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돈을 줄 수 있는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시민의 세금으로 받게 되는데 그런 세금을 줄 수 있는 곳이 서울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치사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신념이 있는 사람이었고 네, 돈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맨날 돈 생각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왜 이렇게 요즘 TBS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돈 얘기만 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슬펐어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어쨌든 김어준이라는 사람 때문에 제가 네. 봤을 때 TBS가 뭐 청취율도 받고 인기도 얻었지만 정권에 눈밖에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TBS가 그리고 또 관련된 약간 진보 성향의 프로그램들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끝장을 보려고 예산을 다 없애버리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데. 저는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어준이 마지막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년 반 뒤에 들어오겠다. 그 말이 일단 서울시 의회에 정말
굉장히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서울시의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이 사장이 뭐 이렇게 우리 좀 혁신안을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뭐가 되냐, 김어준 또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네. 그럼 거의 뭐 거기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굴죠. 그러니까 이 정권의 어떤 끝장의 기준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요 정도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끝장의 범위가 그럼 지금 KBS도 지금 이 TV를 민영화할지도 모른다라고 예. 나오고 예. 뭐 이런저런 그 당장 눈에 바로 시청자들 눈에 띄진 않지만 이런저런 예산들을 줄여가고 있고 MBC도 이제 뭐 비슷한 상황들 광고 압박 같은 게 있죠. MBC는 사실 국민의힘 뭐 최고위에서 대놓고 최고위원이 뭐 대기업들이 왜 아직까지 MBC에 광고하고 있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올해는 그 박성중 의원이 정부 광고가 MBC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대기업 광고도 문제 삼고 정부 광고도 MBC, KBS에 많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옥죄기 시작하면 사실 기업들은 영향을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광고를 옥죄서 MBC의 경영 상태를 나쁘게 만들면 MBC 내부에서 이제 적폐 경영진들이 만약에 교체가 돼서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프로그램의 어떤 공영성이나 이런 것 말고 이 프로그램이 돈을 벌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아닌가라는 기준을 들이대면 뭔가 정치적인 이유로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라는 명목을 그냥 내부적인 어떤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줄이고 폐지한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란 문제가 사실 좀 간단치 않고 되게 예. 제일 중요하죠, 솔직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쵸. 그게 제일 예. 중요한 거 아닙니까? KBS도 어쨌든 수신료 분리고지 이렇게 되면서 예산 줄어들게 되면 내부적으로 혼란들이 또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밉보이면 안 되겠다. 네. 조금 타협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게 일단 목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광고 압박, 예산 압박을 통해서 그 진짜 공익적인, 권력 비판적인, 자본 비판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못 나오도록 막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민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서명하기입니다. 저희가 방송 전에도 안내해드렸다시피 수신료 분리징수 중지하고 TBS 살리기 요거 더보기란에 가시면은 바로 거기 클릭해보시면 서명란이 나와 있고 그 밖에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다양한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언론의 전문가이시긴 하지만은 제가 만나보니까 연두부 같고 뭔가 이렇게 되게 샤이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다 해안해 주시면은 저희가 아이디어를 삼아서 좀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공영방송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공영방송이라는 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안정적 재원을 근거로 하고 근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되게 어려운 말을 드리지만 뭐 어쨌든 지금 사안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송 3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통과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저희도 해당 사항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들이 뭐 수신료 내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이제 나 안 보는데 안 낼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어쨌든 네,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주는 그 그렇죠. 국민 세금이 되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 TBS도 안 되면 민영화해라. 네. 너네가 알아서 민영화해서 상업방송으로 가면 되지 않냐 이러는 거고 KBS도 야 뭐 하나는 갖다가 팔자 뭐 이러는 거고 YTN은 이미 민영화의 수순으로 이미 접어들었고 네. MBC도 민영화 하겠다 하고 하여간 민영화 엄청 좋아합니다. 예, 공영방송이 싫은 거예요. 그렇게 네.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제가 또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저 네. 오세훈 네. 서울시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울시장님. 네. 오세훈님 보고 계신가요? 서울시장님 공영방송을 없앤 최초의 정치인, 최초의 서울시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존댓말을 쓰고 있는데, 네, 만약에 TBS를 지금 그대로 둔다고 하면 가장 먼저 없어질 방송이 저희고요. 공영방송이 최초로 없어지는 불명예를 안으십니다. 없앤 시장이라는 그 불명예를 정말 네, 영상 편지 같은 거요. 네 영상 편지 같은 거예요. 남기지 네. 않았으면 뭐 영상 편지 뭐 또 하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저요. 올리브영 대표님께 하고 싶은 사람은 그러니까 있지만 네. TBS 논란에서 오세훈 시장의 목소리가 이렇게 막
크게 뭔가 부각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빠져있는 네, 어떤 생각이 느낌인가요? 들어요, 예. 서울시장. 지금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가 살짝 지금 생각이 다르긴 한데 시의회가 워낙 강성이다 보니 또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근데 근데 원래 저기 어디 저는 옛날 사람이라 수사기관 같은데 잡혀가지고 취조를 받을 때는요 네. 원래 한 명은 좀 타이르고 한 명은 때리고 그래요. 그 약간 그런 서로 역할 분담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댓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라는 아이디의 댓글이 MBC 저분 경찰 압수수색 막던 분인데 잘 막았다고. 네, 또 칭찬과 함께 남겨주셨고. 그렇게 또 출연하셨습니다. 네. 박수. 이런 걸로 TV에 나오면 안 되는데. 네, 네.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주간식 설문조사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먼저 없어질 것 같은 프로그램 그래도 몇 분이 남겨주셨는데 최지호님께서는 MBC 스트레이트 없어질 것 같다. 추억을 소중히라는 아이디로는 신장식의 뉴스하이킹, 퍼스트 오프는 오마이TV, 오마이TV 지금 이거 내주고 계신데 지금.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의견들을. 걱정스러운 누구한테 아이디어를 주시려고 지금. 순간을 시장 오윤혜님이 맹활약하고 있는 신장식 뉴스하이킥도 폐지 예상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없어지더라도 그냥 없어지지 않겠다라는 그 신장식 변호사님도 모든 유튜브 출연을 다 그만두시고 네. 지금 MBC에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다 이게 지금 생각보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네. 저희가 지금 언론 아싸 시작한 지 6주째 되는데 한 달 반 시작하는 동안 그 사이 이사들이 벌써 과반수 그렇죠. 정도가 네. 바뀌고 있잖아요. 네. 이제 곧 사장 교체 순서로 들어가게 되면 진짜 프로그램 폐지까지 혹은 민영화 진짜로 밀어붙이는 이런 이 목표 시점 자체가 네.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집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말미에 사실 법원에 사실 좀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그 다음에 남영진 KBS 전 이사장에 대해서 이제 해임 처분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거에 심리가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조금만 기본적인 어떤 법과 원칙, 상식에 근거해서 법원이 좀 현명한 판단을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정권이 정말 무도하게 법 절차, 국민의 상식 다 뛰어넘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들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브레이크를 좀 잠시라도 좀 걸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은 아니고 아주 오래 전에 성시경 씨가 그 무릎팍도사에 나오셔가지고 했던 말이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공인은 연예인이 공인이 아닌 것 같다. 국민 세금을 받아서 일하는 정치인들이 진정한 공인이라서 그 사람들이 일을 똑바로 못했을 때 자기는 너무 화가 난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이 과연 본인들 것이냐. 공영방송은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기관이에요. 이것들을 자기네들이 예산이 자기네들 돈도 아니고 국민 세금인데 마치 자기들 돈처럼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비판받아야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언론 아싸를 더 많이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재밌어야 된다. 더 재밌어야 된다라고 저는 오늘도 외치면서 마무리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네. 킴님 뭐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꼭 해야 되는데 못다한 얘기, 네. 아쉬운 얘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이미 그 권력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상황을 겪은 사람이라서 네. 앞으로 겪을 일들이 너무 물론 과거에도 많이 겪으셨겠지만 이거는 저희들도 상처거든요. 이게 자식 같은 거잖아요, 프로그램이. 저희 제작진들도 언론인들도 상처지만 시민들도 큰 상처를 입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라이브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고 싶었는데 깜빡하고 넘어갔는데 이 강승규 지금 시민사회 수석 맞아요. 예,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이 어떤 보수 쪽의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 동원해서 MBC 앞에서 집회나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류의 발언을 해갖고 이제 바이든 논란이 되고 날리면 있거든요. 그 보도가 있었을 때 그때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 와가지고 MBC 앞에서 시위하고 한 거를 사전에 뭔가 이렇게 조율했다라는 그런 녹취가 나온 거야? 추정되는 그런 녹취록이 게 이제 나온 더 거죠. 탐사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이제 어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안도 앞으로 좀 파장이 계속 있을 것 같고 그 내용들 보면 강승규 지금 수석이 MBC 전원들 어떻게 해야 뭐 이런 류의 얘기를 그냥 통화해서 막 얘기하고 MBC를 매국 언론이다 이렇게 칭하고 그냥
외국 언론. 아직도 수석이에요, 이 사람은? 아, 아직 네, 수석이에요? 네, 그 현재 사람 되게 수석입니다. 길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미 그 KBS 이제 보도를 통해서도 한번 알려졌는데 당 대표 선거를 할 때요. 올해 초 국민의힘의 당 대표 네. 선거를 할 때도 실제적으로 당 대표 출마하려는 강신업 씨 측근에게 강성규 수석이 직접 전화하면서 그 사퇴를 종용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큰 파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시민사회 수석실이요. 시민사회 수석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것들 포괄적으로 그렇게 뭉뚱그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시민사회 수석은 시민사회의 어떤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조장을 하고. 근데 이걸 조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통화한 사람이 이거 조져야 돼 시위도 하고 MBC 앞에 가서 우파 시민들 총동원해가지고 시위해야 돼요 이러니까 그래요 주변에 좀 그렇게 해주세요. 주변을 그렇게 좀 전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할 일이냐고요. 그래서 실제로 통화한 사람이 MBC 앞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기서 누구가 나가서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실제 MBC 앞에 나와서 집회하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 이 사람은 이슈가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론 자유에 대해서 침해한 거고. 굉장히 약간 심각한 심각한 일이거든요. 일이죠. 일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고 이거 특수 언어폭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하여튼 요 이슈는 계속해서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다음 주에도 또 내용을 계속 전해드릴 이어서 수 있을 것 얘기해 같아요. 나가도록 합시다. 아 재밌게 해야 되는데 전해지는 소식들이 다 붕퉁 터지는 일 아니면 되게 예 처절한 얘기들이에요.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언론아싸의 구호 한번 네. 크게 외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시민이 언론의 주인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힘내라 공영방송 언론 아싸!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하지 하이킥이 힘이었나 말고. 봐요. 마지막에는 몇 분이나 들어오셨나요? 235분. 아, 네. 아,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이분 진짜 인데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거는 상을 드려야 된다. 아 오늘 특히 지루했어요? 아 저는